2분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개혁성이죠. 그리고 이 적폐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전투 의지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저것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까지 할까라고 했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짓까지 했던 거죠. 자, 그 얘기를 꼭 집어내면서 자,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시민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찾아주신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입으로만 개혁, 입으로만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또 적극적이며 또 상당히 개혁적인, 절대 개혁에서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에서 좀 후퇴한 듯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당 대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낙연 같은 사람들을 포용하려면 아무래도 발언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게다가 당 대표라는 지위가 이 던질 수 있는 파장이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한 표현이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누구 말 맞다나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좀 발언 수위를 많이 낮췄던 게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낙연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힘들어하는 거죠.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힘들어도 될 줄 알았는데, 좀 신나게 싸우는 모습 볼 줄 알았는데 또 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았어요.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는데. 저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는 싸움 구경만 해도 되는 줄 알았어. 박수만 치면서 와 잘한다! 아자!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 될 줄 알았어. 같이 또 싸우러 나가고 조마조마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민주주의는 이렇게 원래 힘든 거라고. 적폐를 하게 되면 이게 힘들 필요가 없죠. 왜?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싸우니까. 근데 우리는 대의를 위해 싸우잖아요. 말 그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매번 힘겹게 싸워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수도 있어요.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 군사 독재와 싸울 때 힘겨운 것과 똑같이 검찰 독재와 싸우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좀 더 잘 싸워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은 있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최근 들어서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전투 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췄구나. 전투 모드 풀 착장, 풀 세팅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해에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좀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만 이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원했던 모습입니다.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당 내부, 그 다음에 당 외부에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맨날 쌈딱은 아니야. 이재명은 정말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 사람이야. 대안이 있는 사람이야. 이쪽을 좀 더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전투적인 모습은 좀 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한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전투적인 사람은 솔루션을 잘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킬 수 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전투적인 사람이야말로 솔루션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안 하지? 저것들은 다른 데 이익을 노리고 있구나.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아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죠. 솔루션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전투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강한 사람은 실무에 약할 것 같다. 자, 이런 모습을 좀 해소하고 그런 선입견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소극적으로 보였던 거, 유화적으로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확연히 모습이 바뀌었어요. 전투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통합을 우선시하는 이런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되는 놈도 있지만 안 되는 놈은 정말 안 되는구나. 특히 윤석열 정권이나 이낙연 같은 자들을 볼 때 이들은 애시당초에 실무적인 부분이나 유화적이라고 부분이나 뭐 통합을 우선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그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일단 이재명을 죽이고 봐야 한다. 여기 집중하는 사람들이란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예요.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는 못했죠. 특히 지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이낙연의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당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이낙연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딴 소리 하는 새끼들 정말 많았죠. 그러니 이재명 대표로서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싸울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싸웠을 경우 대선 불복 웃자는 이딴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한 템포 줄였던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명백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낙연 결국 꼬라지 봐. 1년 내내 2년 가까이 시비 털더니 결국에 탈당해 버렸잖아요. 그런 자들이 뭐 유화적이고 뭐 통합 우선을 하고 먼저 손 내밀고 한다고 해서 귓등으로라도 들었겠어요? 김종민 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해서 툭하면 이재명 사퇴하라 아니었어. 이낙연도 말하네. 툭하면 이재명 사퇴하라 아니야.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랬잖아. 그런 자들한테 더 이상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고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게 명백해졌죠. 윤석열 보세요. 자, 윤석열하고 손잡고 뭐 하려고 뭐 할 건데.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뭐 했냐고. 이재명 죽이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국민들의 생활이 박살이 나고 경제가 아작이 나고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은 계속 뒤로 후퇴하고 실업이 넘치고 조만간 제2의 IMF 세타가 오는 게 아니냐,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가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도 윤석열은 오로지 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검찰을 동원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한테 무슨 통합이고 무슨 손을 내밀고 무슨 개떡 실무가 있어야 실무를 하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당히 실무적이고 좀 유화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암살 위기에서 벗어난 뒤 당무 복귀를 하고 나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어떤 물건에 이 인간이 대해서 또 왜 나와? 죄송합니다. 참네. 이 맞는데? 잠시만요.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이게 맞는데? 아까 분명히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 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정책, 또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이런 정부의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법천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기는 이런 정부 행태,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상 문제입니다.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는 용산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 내용을 보면 이게 대체 우리가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초부자 감세가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100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 세금을 굳이 더 깎아줘야 되겠습니까? 금투세 폐지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자들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허용,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입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여러분들 믿음이 가십니까? 정부가 특히 이 정권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안 합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 지나면 뭘 하겠다고
이런저런 약속, 공약 마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정부가 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뭘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공약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은 다 어디다가 팽개치고 또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약하면 못합니까? 지금 공약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협조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바로 개정합시다. 거부하지 말고 할 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세상,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정부 여당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 깎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집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하고요. 엊그제 발언, 그 다음에 당무 복귀를 하던 날 발언, 이 세 가지를 좀 모아봤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도 이 마음에 와 닿는 문구는 이거죠. 법으로도 죽이려 하고 펜으로 죽이려 하고 마침내 칼로도 죽이려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에 괜히 한동훈은 뭐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이 칼로도 죽이려 했다라는 말에 그쯤 되면 망상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누가 지 보고 지가 죽이려 했다 그랬나? 법으로 죽이려 했다? 누가 지가 그랬다고 했나? 펜으로 죽이려 했다? 누가 한동훈이 그랬다고 했나? 아니죠. 주어 없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지를, 한동훈을 지목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뭐 꿀리는 게 많은 모양이죠. 그만큼 자기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으로 죽이려 했던 것도 사실이고 펜으로 죽이려 했던 것도 현재 진행형이고 칼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살아났고요. 법이 이재명을 우리로부터 떼내 가려고 했지만, 펜이 이재명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려 했지만, 칼이 이재명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돕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탄압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나날이 조금씩 이재명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조금 우리로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해진 이재명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게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윤석열 정권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연극까지 다 하겠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로 싸우는 듯한. 얼마나 급하면 그런 쇼까지 하겠습니까? 승리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더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